형식 형태소 특집 그 두 번째 접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접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미보다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접사에서는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 접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한 4묶음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 자, 그리고 단일어와 복합어. 복합어 안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 요 4가지는 사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겁니다. 사실이란 말을 여러 번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모든 개념은 다 중학교에서 나와요. 일단 요거를 다 보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봅시다. 단어의 구성 요소는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어근과 접사예요. 여기 말들 많잖아요.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예시부터 한번 다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단어의 구성 요소로 단어를 쪼개볼 때 많이 안 합니다. 딱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쪼개요. 그러니까 딱 2덩어리로 쪼개요. 근데 한 번 쪼갰을 때 2덩어리로 안 쪼개지면 이건 몇 덩어리예요?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번 쪼개봤을 때 안 쪼개지면 한 덩어리인 거고, 한 번 쪼개면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2개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말만 들어보면 되게 쉽은데 한번 쪼개봅시다. 자, 아침, 아하고 침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저녁, 저하고 역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그 자체로 뭘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서 혼자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침부터 앉다까지. 선생님, 앉다, 좁다, 끓다, 쌓다, 먹다 이런 거는 다랑 이렇게 쪼개어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보기 쉽게 표시까지 또 해놨잖아요. 높다에서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잖아요. 이 높은 딴 걸로 쪼개져야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지 혼자 높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통일합시다.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말은 뭘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5글자로 무슨 형태소라고 했습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이 단어 되게 많아 보이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 혼자서 쓸 수 있는 단어들로 무슨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다. 그거를 하나만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얘는 무슨 형태소요? 실질 형태소라는 거지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있는 거 아침밥, 물빛부터 한번 봅시다. 아침이랑 밥 쪼개집니다. 맞죠? 저녁이랑 밥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집니다. 건널이랑 목은요? 여러분들 목 좋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길목 할 때 그냥 하여튼 쓰는 말 있습니다. 사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하면 되고 갈림, 길, 눈, 물, 밥그릇, 하늘빛, 물빛 해서 이렇게 한 번 나누었을 때 몇 덩어리로 나누어져요? 이 단어들은 2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덩어리로 나누어진다? 2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몇 덩어리요? 2덩어리요. 2덩어리. 2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은 이제 실질적인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 밥. 네, 실질적인 의미 둘 다 들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저녁 밥 마찬가지고요. 건널 목 마찬가지고요. 갈림길 마찬가지고요. 눈물 마찬가지. 밥그릇 마찬가지. 하늘빛, 물빛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자서 쓸 수 있는 단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2개가 결합한 거예요. 자, 아침밥부터
물빛까지는 다 뭐라는 거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끼리 결합을 한 거예요. 무슨 형태소 무슨 형태소 결합한 거예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형태다.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요거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단어를 둘로 쪼개는 것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쪼개어진 부분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혼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먼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내 설명도 되게 더러워집니다. 좀 깔끔하게 한 번에 가려면은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따님, 이거는 딸 플러스 님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뭐로 쪼개지겠어요? 딸과 님으로 쪼개어질 건데, 자, 여기에서 딸은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거라고 앞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님은 뭐예요? 님. 자, 이 님은요, 혼자서 쓸 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선생님, 님은 먼 곳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맞죠? 이때 님은요, 이 님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긴 거는 똑같은데 단어의 뜻이 다른 걸 동음, 이의, 어라고 하잖아요. 님은 먼 곳에 할 때 님은요, 사모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딸 플러스 사모하는 대상,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또 우리 님 붙는 거 뭐 있어요? 뭐 사장님, 사장 플러스 사모하는 대상, 뭔가 이상하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아드님, 아들 플러스 사모하는 대상, 뭔가 이상하잖아요. 맞죠? 이때의 님은 뭐다? 앞에 있는 말에 붙어가지고 대상을 높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해서 얘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붙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혼자서 못 쓰여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의미를 더해줘요. 앞에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 어떤 특정한 뜻을 더해줘요. 뭐 따님 같은 경우에 딸이라고 하는 말에 붙어가지고 남의 딸을 높여서 부른다 라는 의미를 조금 더 해주는 거죠.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형태소라고 하고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어쨌든 얘는 뭐라는 거예요? 님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서, 그럼 뭐만 있어서? 문법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만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혼자서 쓸 수가 없는, 다른 말에 붙여서 써야 되는 친구라는 거예요. 딴 것도 볼까요? 자, 드 높다. 이거는 드와 높다로 쪼개어집니다. 드와 높다로 쪼개어지는데, 자, 드 높다. 높다는 혼자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높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이의 뜻이 있죠. 혼자 쓸 수 있어요. 근데 드는요. 야, 얘들아, 어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뭐, DE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맞죠? 불어도 아닌데, 얘는 뭐예요? 어디에 붙어서? 높다와 같은 친구들한테 붙어서 그 의미를 강조해 준다라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높다는 뭐 할 수 있어요? 지 혼자 쓸 수 있어요. 아, 산이 높구나, 하늘이 높구나,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드는요, 이 높다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친구예요. 뭐 한다고요? 붙어 있는 친구라고요. 붙어가지고 뭐 하는데요? 높다라는 걸 강조하죠. 드가 붙는 다른 말 또 뭐 있을까요? 뭐 넓다, 드넓다 이런 거, 넓은 거를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요? 넓다 앞에 붙어 있는 드가요. 이 드나 님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서 못 쓰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친구들은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말에 붙어서 써야 돼요. 혼자 쓸 수 없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일단 하나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단어는요. 일단 1번 쪼개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쪼개어질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자, 단어를 한번 쪼개려고 시도를 해봤을 때 쪼개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부분으로 쪼개어지는 경우가 존재해요.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쪼개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안 쪼개지는 한 단어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의 그 나름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데 높다 당연히 높과 다로 쪼개집니다. 어간과 어미로 쪼개어지는데요. 의미는 어디에 있으니까 높만 생각하자고요. 높만. 높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높다 쪼개지는데 왜 이 쌤은 갑자기 또 안 쪼개어진다고 하느냐. 그거는 영상 내용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몇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아까 전에 예시 봤던 것들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요거 살펴볼 건데, 단어를 이루는 재료에는요, 어근과 접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나가듯 했을까요? 이제라도 알면 돼요. 자, 단어를 이루는 재료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근과 접사가 있습니다. 어근과 접사가 있어요. 해서 이것이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요,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품사예요. 품사. 그래서 단어의 성질,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품사로 나누듯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단일어와 복합어 안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단어를 분류합니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면은 어근, 근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란 뜻입니다. 영어로도 심지어 루트예요. 루트고요. 자, 의미의 근본이에요.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무슨 형태소겠어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얘는 무슨 형태소요? 실질 형태소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요, 어근 몇 개? 단일, 1. 어근 하나, 단일 어근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쪼개봐야지 하고 했을 때 안 쪼개지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근이라는 거고, 그쵸? 어근 몇 개? 한 개라는 거죠. 네, 뭐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거 뭐예요?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며 뭐 하는 거, 새말을 만드는 부분. 이거 한번 좀 강조해서 봅시다. 뭘 만든다고요? 새말요, 새말. 얘가 뭘 만들어낸다? 새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썼다 지웠다 계속하는 거는 줄이 마음에 안 들어서기도 하고 강조하고 싶어서기도 해요. 접사라는 게 어디에 붙는 친구인데? 어근에 붙는데요. 어근에 뭐 해서요? 붙어가지고요. 특정한 뜻을 더해주거나, 아까 전에 우리 딸 플러스 님 어땠어요? 딸이 그냥 있는데 맞죠?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거는 조금 이따 더 볼 건데, 어쨌든 새 말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따님 보세요. 남의 딸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있죠. 딸, 여자로 태어난 자식, 어떤 조직이나 사회국가에 속한 여자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거 내가 한 말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듯이. 사전에요, 각각의 항목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단어들이 같은 말이라는 뜻일까요? 다른 말이라는 뜻일까요?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각각의 항목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얘들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럼 따님하고 딸은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라는 거다, 맞지요? 해서 여기 보면은 새 말을 만든다라는 거, 이 접사가요, 어디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서 어근과는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까 전에 얘 한 번만 더 볼 건데, 그냥 따님이라는 거 하고 딸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뭐가 붙었으니까? 접사 님이 붙었으니까는 어근이었던 딸이랑은 또 다른 말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 더 봅시다. 자, 높다는 하나의 단어예요. 맞죠? 사전에 있을 거예요. 자, 드높다라는 거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로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찾아보세요. 뭐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말이게요? 새로운 말이 아니게요? 그쵸? 높다하고는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붙으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으니까. 접사가 하는 일은 뭐다? 어떤 말에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뭘 만들어낸다? 새 말을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접사는 뭐 한다고요? 새 말을 만들어요. 접사는 뭐 한다고요? 새 말을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딴 거 까먹어도 되니까 이거 하나는 제발 머릿속에 넣으세요. 접사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새 말을 만들어요. 자, 새 말을 만드니까 접사가 붙은 말은 기존에 있던 어근이랑 사전에 따로 등재가 됩니다. 딸, 따님 따로 등재가 됐어요. 높다, 드높다 따로 등재가 돼요. 그거를 제발 기억을 꼭꼭꼭꼭꼭꼭꼭 하세요. 이해됩니까? 예, 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 요 말은 되게 쉬워요. 그냥 단어를 어떻게 한번 쪼개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쪼갠다. 한번 쪼개었을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직접 구성 요소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낫, 새, 꽃 같은 거는 쪼갰을 때 안 쪼개지잖아요. 그럼 이거가 뭐라는 거예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직접 구성 요소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직접 구성 요소는 몇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딱 한 번만 나눠요. 깊이 나누지 마세요. 한 번만 빡 나눠봐요. 안 되면 하나, 나눠지면 두 개. 아침밥 나누면 아침밥 두 개잖아요. 저녁밥 나누면 저녁밥 두 개잖아요. 헛기침, 헛기침, 멋쟁이, 멋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멋쟁이로 안 나뉘죠. 멋쟁이로 나뉘죠. 뭐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예시에서 나누어 봤듯이 자, 직접 구성 요소를 한번 나누어 봤을 때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나였던 거를 우리가 단일 어근이라고 하고요. 단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단일어라고 합니다. 단일어라고 하고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아침밥, 저녁밥, 건널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합성어라고 해요. 합성어. 그리고 우리가 둘로 쪼개어 봤을 때 접사랑 뭐랑 어근이랑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따님, 드높다와 같이요. 얘들을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고 합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는 어쨌든 둘로 쪼개지니까 복합적이다라는 뜻으로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예시 단어들 보면은 요거는 뭐고 얘는 어이구야 왜 이럴까 얘는 네, 단일어고요. 얘는 복합어죠. 당연히 복합어인데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고요. 얘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우리가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요거죠. 단일어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단일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 한 개예요. 실질 형태소 한 개. 자,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뭐예요? 실질 형태소가 몇 개? 두 개인 거고요. 자, 파생어 같은 경우에 어근 하나에 실질 형태소 하나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가 붙었으니까 형식 형태소 하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구분하는데 접사가 뭐다? 형식 형태소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늘 다루면 오늘 의문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예고를 하나 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근이랑요 간을 헷갈려 해요. 하고 접사하고 미를 헷갈려 해요. 미치도록 헷갈려 해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해요. 이거는 따로 빼서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접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사 뭐 만든다고요? 어근에 붙어서 세마를 만든다. 그 세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고 한다. 그 정도. 그거는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번 봐도 돼요. 여러 번 보세요. 제발. 접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법을 칠 거라면. 고생합시다.